내일 11시에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헌법재판관 판사 아니면 검사 출신들, 어떤 엘리트 전문 판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이것은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다. 다만 위헌 법률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정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시스템을 바꿔서 기소권의 독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헌 법률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 때 그 헌법이나 그 국회 내에서의 법률 관련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것도 중요한 고위 공무원 특히 선출직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긴급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 되든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는 지금 여든 야든 다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실하고 미비한 부분도 고쳐야 되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은, 삭제해야 되는 건 헌법의 검찰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부분은 반드시 삭제. 그래서 검사들을 이 소위 공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 특히 법꾸라지들, 법률 기술자들이 이런 걸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교회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 요번 나오는 게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등 상법 개정안 얘기하는데, 글쎄 여당 내 충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시아경제에서 여러 저기 보도에서 5년 새에 27배, 즉 작년 은행 금융사고액이 1877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거의 안 돼.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금융감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KB, NH, 이건 김재섭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죠. 이 새끼들은 진짜 내부에서 대출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 헤쳐먹고 내부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은행이 이권 집단이지만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라고 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이것을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 원장이라는 놈이 저지랄하고 있고, 저 무능한 새끼를 무슨 금융 해갖고 검사 출신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검사가 큰 벼슬이 됩니까? 검사가 무슨 능력 있는 어떤 놈들이 됩니까? 단 그 수사 좀 했다고 기소 좀 했다는 놈들이 그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디서 기어 나와 갖고 정치한다, 고위 가려고 한다, 그냥 거기서 기소 수사하고 그냥 거기서 찌그러져 있어야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난 5년간 김재섭 위원실에서 금감원으로 받은 은행별 금융사고에서 이 많은 은행들이 무려 수천억, 이것만 부당대출부터 시작해서 사고 나고 빼돌리고 도망가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새마을공급부터 신협, 유용된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 가지고 도망간 놈 별놈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방지 장치를 이복현이나 금감원에서 한 게 뭐냐? 그렇지, 내는 한 게 뭐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먹고 튀도록 그냥 방치했다. 니들도 공범이냐? 이런 이 많은 금융사고가 나면서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본시장 밸류업 개소리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관련된 자본시장 누가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저래도 안 사요.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친구 때문에 그 증권 계좌 만들어 갖고 그거 뭐 조금 뭐 사줘라 해서 기업은행 거 몇 주 샀는데 몇 주 샀어요. 한 10주 뭐 그냥 그렇게 계좌가 필요하다고 반토막 난 지 오래입니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뭐 그때 뭐 돈이 액수가 기껏해야 2,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2, 30만 원인데 반토막 났으니까 10만, 20만 원밖에 안 돼. 30만, 30만 원 반토막. 근데 가치가 올라가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속에서 헤쳐먹고 이제 부실이 펑펑 터지고 사고 터지 그, 예? 금융사고 터지는데 투자하겠습니까? 저래도 안 사요. 누구 말대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감독 그리고 증권감독 자본시장 감독 전혀 안 돼요. 그냥 개새끼들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데 수사도 안 하고 말로만 자본시장 밸류 예? 뭘 보여줘야지. 이러니 아까 뭐 이복형 같이 아니 검사가 무슨 뭘 했다. 그 윤석열이 하는 그 주둥이 보십시오. 내가 뭐 교육 관련된 수사를 해갖고 교육 전문가. 하여튼 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전문가를 제대로 된 전문가를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건 쳐도 금융사고 이건 다음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런 범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투자 리딩방 사기단이 있습니다. 그 투자 리딩방 사기단이 있는데 투자 리딩방 사기단은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탁책이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어떤 중간책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가담을 한 거죠. 그런데 범죄 수익 은닉법에 따라서 24살짜리 32살짜리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했어요. 이놈들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기친 돈을 세탁해서 조직에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사실은 잡히지 않은 투자 사기단 어떤 놈들이 이런 걸 이렇게 그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를 그래서 이 두 놈은 회사를 가짜로 설립해 갖고 그 법인 계좌로 그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거죠. 상품권을 구입해 갖고 세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얘들도 공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죠. 그런데 탈세도 해주고 근데 문제가 정작 그 사기단은 못 잡았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다른 처벌은 전력이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판사가 서울 북부지법의 모 판사예요. 제가 이 판사한테 물어볼 이 새끼들이 이렇게 집행유예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 같냐? 예, 야, 바보 같은 판사야. 얘들은 이러라고 일종의 미끼로 던져준 거야.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받으면 뭐가 되냐면 다음에 중간 책임을 넘어서 얘네들이 범죄 조직을 만든다. 그 얘네들이 이걸 또 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역할을 바꾸는 그렇게 만든 애들이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에 된 다음에 세탁책으로 검거가 된 다음에 꼬리 자르기를 한 거고 꼬리 자르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당연히 협조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사기단을 못 잡게 방해를 한 거지. 그리고 수사 협조하는 식으로 고섬까지만 끊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경찰이나 검사놈도 알고 있는 거지. 위로 올라갈 생각도 없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서 성과는 내고 그냥 니들 요걸로 끝. 입 맞추고 끝. 판사님, 야 판사야, 그 내용은 아니. 응?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되냐? 이 리드방 사기의 전체 구조와 얘들이 왜 수사협조인 줄 알아? 얘들이 왜 선택된 줄 알아? 참. 그래서 이런 수사는 전문적으로 수사국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애들이 해서 이런 걸 하고 기소는 그 부분을 기소를 하게끔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검사한테 주도권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사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꼬리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초에 투자 리딩 사기단이라는 놈들 이걸 알고 얘들을 먹으라고 던져준 거예요. 에휴, 참 한심한 인간들. 판사도 한심하고, 응? 검사놈들은 더 사악하고 수사한 놈도 더 사악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사기꾼들 방조범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수사 구조는 확실히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단들은 대한민국 사기 천국 사기 공화국 이거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이스피싱 범들이 있어요. 아까 그 투자 리디머 사기단 중에 일부 놈들은 이제 한바탕 해먹고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오죠.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로펌을 사칭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법무법인 소속과 변호사를 사칭해갖고 어느 사기 피해자들을 일종의 마무리 한 번 더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법무법인 소속인데 무슨 변호사인데 요거 이렇게 해결해주고 요거 좀 피해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또 사기치는. 그것도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나 아까 리지머 사기 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종한 거예요. 사기 피해자를 위장해갖고 상대방 채팅방에 침입해서 법인 로펌이죠.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했다가 방해를 하는 거죠. 모두 방해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로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로펌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기단이라든가 이런 애들 사건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해도 겁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 이거 신고해봤자 경찰 놈들도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일종의 약간 업무방해나 보복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성과가 안 되거든. 이리고 얘들 잡아봤자 사실 의미는 없고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사 중지가 되죠. 오랫동안 수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 이게 일부러 이 보이스피싱 조직놈들이 이렇게 일종의 뭔가 작전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 애들은 알까요? 아는 놈도 있고 모르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것에서 법무법인이 대응을 하지 못하게끔 미리 밑밥을 깔면서 법무법인을 겁주고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어느 보이스피싱 아니 조직들은 로펌에다가 뭐 전화해가고 욕설하고 뭐 올리고 이쪽에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해서 엮는 게 아니겠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따로따로 하니까 경찰들은 이걸 하기가 동력이 안 생기죠. 다 핑계입니다. 경찰이 피싱 조직 검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다. 뭐 점조직 형태인 거 모르고 그 조직이 외국에 있는 거 모릅니까? 대법원이 있는 거 모릅니까? 응?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사놈들은 할 이유도 없고 해도 성과가 안 나고 경찰 애들도 실제로 이렇게 보직이 많이 바뀌는 이런보다는 전문적으로 그걸 맡아서 하는 전정한 애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수사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리디머 조직하는 조직놈들이 로펌에 전화해 갖고 야, 우린 40억 버는데 얘들 이거 또 지랄하면 불질러 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치고 특히 이거를 그 로펌에 있는 일반 사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받으면 겁도 먹고 이게 막 나가는 피싱범들이 아니라요. 이것도 작전이에요. 매일경제에 이 기자가 박민수, 이수민 기자 이렇게 하지만 이 범죄의 어떤 전체적인 왁구를 몰라갖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의 가해자의 47.2가 집행유예, 피해자의 98%, 98.7%가 비여성 피해자. 뭐 이런 얘기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란 사람이 이걸 뭐 연구했다. 그런데 정작 이 조모 하는 연구원이 조혜민 연구원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성명불상이라는 거예요. 성명불상. 가해자 성명불상. 그게 뭐냐?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명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왜 고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혜민 연구원님. 수사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왜 안 할까요? 법체계 문제. 한번 우리 조혜민 연구원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 머니에스에서 이걸 쓰는 이다빈 기자님도 왜 그런가 한번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혜민 연구원은 이제 판결문에서 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 피해자 존재를 분석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범죄를 분석해서 이 딥페이크 범죄의 범죄를 분석하면은 이게 왜 불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데 이걸 분석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하나 사람 모르면 무슨 범죄 성령 불상이야. 그러니까 범죄를 모르는 애들이 수사를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사실 수사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딥페이크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해결은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초등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영상을 제작한 4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8년. 예. 글쎄요. 섹슈얼 어뷰스. 초등학교 남학생들한테 12살짜리들한테 아동 대상의 섹슈얼 어뷰스를 미국 같은 경우 20년 이상 형량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8년도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고 아주 다시는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뭐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 법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 자 오늘은 4월 3일 저는 이제 좀 이따가 근엄 녹화하러 갑니다. 사실 근엄 역사 에피소드 근엄도 이제 3년 됐습니다. 만 4년째 이제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색드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한 1, 2년 하다 말 줄 알았는데 3년까지 했네요. 모르겠습니다. 더 할지 어떨지 저희 신상도 이제 좀 변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뭐 딱히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또 정도 있고 또 오랫동안 했던 것도 있어서 팬들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